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힘이 원래 오늘 그런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습니다. 종북 문구가 담긴 현수막. 이거를 원래 게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긴급 지시를 내려서 26일, 27일 뭐 이렇게 그걸 이틀 동안 게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소하라고 이렇게 다시 긴급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힘에서 종북 세력에 나라를 내주지 말자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재욱 원내대표가 새벽에 이걸 긴급하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사실을 알고 그거를 철회했다. 긴급하게 철회했다 이렇습니다. 그 철회한 이유는 지금 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또는 중도층한테 조금 더 좋은 얘기를 들려주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취지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지시를 냈다가 이 철회하는 과정 여기에서 또 뭔가 이 내부에서 의사 소통이 별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 비대위원장이 과연 거치지 않고 원내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지시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내부의 혼선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종북이란 게 이렇게 지시했다가 처리할 만큼 뭔가 이 망언에 가깝다는 얘기냐, 중도층을 이 종북이란 거를 내세우면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게 철회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정이 결정적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수도권에 출마한 사람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했다가는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원성들이 빗발쳐서 이것들이 작용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북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로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만큼의 그런 위협적인 단어다, 위험한 표현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걸 내걸지 않았어야 됩니다. 애초에 이 선대위 밖으로 그런 표현 자체가, 그런 지시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오늘 아침부터 국민의힘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 것이다. 왜 이런 현수막을 걷냐. 지금까지는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급하다가 왜 갑자기 종북을 언급하느냐. 그만큼 국내미 위기에 다다랐다. 국내미 이제 마지막 필살기를 쓰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서 더 부정적으로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그건 아니다. 우리는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종북이란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현수막 내건국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 내건국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이 기사까지 다 나온 마당에, 그리고 이 기사가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나온 마당에 굳이 현수막을 내걸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국내힘이 위기에 다다라서 종북이라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념 공격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뻔히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의 미숙함, 혼선 이런 것도 상당히 볼썽타납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종북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국내힘에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꺼리고 있구나, 이런 단면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힘이 딱 빠집니다. 물론 선거 이겨야 됩니다. 중도층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만 종북이라는 우리가 단어, 그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종북, 반국가단체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그런 세력들을 이 사회에서 없애기 위해서 보수정당을 지지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대북관, 안보관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국내힘을 지지해야 할 이유, 국내힘을 찍어야 할 이유, 그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 갑자기 딱 이 하나만 제거하니까, 안보라는 거 하나만 제거를 해도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가 이 여론지형, 민심지형이 정말 기울어졌구나. 심지어는 이게 어떤 진보, 자칭 진보 내지는 좌파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종북마저도 이 온라인상에서는 상당히 옹호받고 뭔가 민주투사식으로 이렇게 추켜 세워주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다가도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들 중도라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종북 현수막을 내걸지 않고 이게 중도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찍고 안 찍고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중도라는 그거는 어떻게 유권자 집단도 아니고 이념 성향으로 가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위 보수 진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 좌파 있습니다. 이 좌파 우파 절대 여기 뭔가 절충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 결정적으로 뭔가 이거는 뭐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방식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외국과 같이 우리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또는 북한에다 퍼주자고 하는 세력들, 북한의 핵 개발도 용인할 수 있는 세력들과 절대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 반국가단체 북한은 우리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세력들의 대립이므로 절대로 여기서는 서로 간의 절충점, 교집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좌파 세력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유일 합법성, 정통성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을 나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과 어떻게 뭔가를 이 국가 간, 안보 간, 대북 간 이런 거에서 무슨 협의를 할 수가 있고 무슨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중도라는 건 뭐냐? 중도라는 거는 말이 좋아서 중도고 표현이 좋아서 중도지 뭔가 중립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디에 휩쓸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고 자기 이익에 휩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2008년도 총선과 대선 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인 차이로 50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2008년 총선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정당의 의석수 합이 200석을 넘겼습니다. 200석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동산, 뉴타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리고 저 정권이 의석도 많이 차지해서 힘을 얻을 경우에는 내 재산이 늘겠구나. 이런 희망 때문에 거기에 바로 중도층이 휩쓸려 온 겁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무슨 이게 정북이고 정중이고 정미고 뭐 다 상관없습니다. 내 계좌 잔고가 늘고 내 부동산 가치가 늘고 하여튼 자기 주머니가 좀 두둑해진다 싶으면 거기에 나가서 투표를 해주는 사람들이 사실상 중도입니다. 이들한테서 무슨 이념을 기대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종북을 내세우면서도 이런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면서도 이 정책들을 갖다 동시에 강조하는 이런 병행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그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런 중도층을 공략할 만한 정책들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 무슨 공약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총선이라는 거 대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약이라는 거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도를 잡기 위해서는 공약입니다. 그 공약은 뭐냐면 바로 경제 공약입니다. 경제 공약 뭐 내세운 거 뭐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작 중요한 건 지금까지 별로 눈에 띄는 거 없는데 이제 와서 종북이라는 그 현수막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비겁하고 비굴해 보인다는 이런 비판을 충분히 자초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온라인상 이 민심 지형, 여론 지형들이 너무나도 참 괴이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소름 끼칩니다. 제가 그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중앙일보가 오전 10시에 단독 해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여당 종북 현수막 달아라 긴급 지시 논란 대자 긴급 철회 이런 제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 1353개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 이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공감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역시 200석밖에 답이 없다. 자유종북 타령하고 있으니 좌파 우파 하더니 되파로 기결 파뿌리까지 나라가 망조다 망조야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종북 꺼냈다고 종북이란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국가 단체를 추종하는 세력들 또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만한 행동을 언행을 계속해왔던 그런 정당들 그 정당과 손을 잡아서 그 정당들 지지율이 1%밖에 안 되는 그 정당에 합법적으로 우리 입법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이재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고 종북이라는 표현 자체를 내걸려고 했다고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러냐 2024년이에요. 아무리 국힘 지지자들이 노인들이 많다고 해서 50년 전 구호를 다시 꺼내면 어떡합니까? 이렇습니다. 또 국힘당 총선 폭망 시그널이 갑자기 몰아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중 황교안 때보다 나은 것도 없잖아. 수도권에 저현수막 걸리는 순간 그냥 국힘당 부관 참시 각이지 뭐 이젠 하다 안 되니 셀프 북북몰이에 종북몰이? 또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종북이었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이미 나라 내주고 태극기 대신 인공기만 달아야 했겠지요. 지금 우리들 집에 북한 김씨 돼지 3대 사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건 역대 어느 정부도 종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책과 민생으로 경쟁하고 더 이상 철진한 색깔론으로 국민 눈 가르는 짓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종북 타령이냐. 민생 외교 등 정치도 진짜 못하고 미래를 보고 가야지. 그러니 국민들은 정권 심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때가 어느 때인데 또 북한팔이 하는구나. 정신들을 못 차렸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 2년간 뭐하다가 이제 와서 민생 타령한 니들도 어이가 없지만 종북 타령으로 선거를 이겨볼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국진당은 이번에 반드시 몰살시켜서 다시는 이 땅에 저는 정당이 기어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렇습니다. 영감님들 뭐 틀린 말 했냐는 댓글 하나씩 달 때마다 한 석씩 날아간다고 생각하시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댓글 이렇게 달 겁니다. 뭐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한 그런 댓글과 같은 내용들을 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댓글들 보면서 과연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는가 싶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보, 안전보장, 우리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롱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공의 간첩단인지 아니면 북한의 해킹 세력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정말 암담해집니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종북 세력에 대해서만큼은 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들, 그런 의심을 받았던 세력들의 후신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좌우를 막론하고 소위 말하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그 종북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온라인 지형입니다. 민심 지형입니다. 이게 바로 표심입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의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나라에 과연 어떤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내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있는 적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정작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이 나라의 이런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진짜 암담합니다. 아니 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 그걸 떠나서 정말로 이게 과연 지금 현재 2024년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도 어둡다. 이 나라가 과연 몇 년이나 더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애초에 각종 범죄 의혹과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제1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전국 각지를 써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 그 다음에 2심까지 가서 결국에는 거기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대체 회복할 명예가 어디 있다고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나라, 그리고 그런 자가 만든 정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뭐 20% 30% 가까이 기록하는 그런 나라.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솔직히 좀 뭐랄까 어둡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서 그냥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길 기도합니다. 제가 종교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